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1호 제9면 기사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 개회식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시승격 50년을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성남에서 18년 만에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가 개최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멋진 대회를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장애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경기도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월 27일 시작된 이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30일까지 나흘간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 스포츠, 론볼 등 총 17개 종목의 4,400여 명의 31개 시군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여한다. 성남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첫 종합우승 금자탑. 성남시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성남시는 30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제1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2023 성남에서 종합점수 75,633.38점, 금 44은 36동 31개, 을 획득하며 수원시 58,701점, 금 25은 23동 46개, 부천시 5666.20점, 금 35은 30동 29개, 을 따돌리고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작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비롯해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6연패를 달성했던 수원시는 성남시에 1위를 내주고 2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지난 대회 3위를 했던 부천시는 올해도 3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 수상은 배드민턴 종목에서 새 관왕을 차지한 성남시의 박민재 선수가, 지도자상은 탁구 종목의 오산시 나선정 감독이 수상했다. 윤지유 선수는 이번 대회 탁구 종목 여자 단식, 혼합 복식,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새 관왕에 올랐다. 한편 모범 선수단상은 광명시 선수단, 성취상은 성남시 선수단, 응원상은 의왕시 선수단, 진흥상은 광주시 선수단이 수상했다. 성남시는 전통의 강세 종목인 탁구를 비롯해 5개 종목에서 우승하는 등 종목별 경기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성남시는 17개 종목 가운데 탁구, 당구, 댄스 스포츠, 배드민턴, 볼링 등 5개 종목에서 1위를, 조정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15명의 다관왕이 탄생했다. 특히 금메달 텃밭인 탁구에서 8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김광진 선수, 윤지유 선수, 이경훈 선수, 장은봉 선수 등이 새 관왕을, 김규정 선수, 나유성 선수, 안미현 선수, 전태병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댄스 스포츠에선 문진호 선수, 박경하 선수, 박미주 선수, 백광현 선수 등 4명이 2관왕에 올랐고, 볼링 종목에선 이병욱 선수, 조정에선 최용희 선수, 역도에선 최재하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폐회식에서는 내년도 개최지 파주시에 대회기가 전달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병권 경기도 행정일부지사에게 대회기를 반납했고 이어 다음 대회 개최지인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에게 대회기가 전달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환송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며 장애인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우리 사회의 희망 메시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회를 훌륭하게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선수단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이승우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 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추진. 성남시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그간 종전 종후 자산 가격 평가, 재건축 전후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개정으로 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투입하여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한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하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 절차 분양자격 사업비 분담금 관리처분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보완토록 한다. 시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재건축 사업으로는 성남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성남시 초교 4학년생 대상 치과 주치의 서비스 시행. 성남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1세, 2013년생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보건 사업이다.
투입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 도비 70% 포함이다. 사업 대상은 성남 지역 1흔 내 곳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 등 7천여 명이다. 242곳 성남시 협력 치과 주치의를 방문하면 구강검진과 위생검사, 불소도포 등을 무료로 해준다.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해준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한다. 의료비로 환산하면 한 명당 48,000원 상당이다. 치과 주치의 진료를 받으려면 모바일 앱 덴티아이를 접속해 구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뒤 가까운 치과를 예약 방문하면 된다. 성남시 1인 가구, 장애인 가정 등 병원 안심 동행 사업 편다. 성남시는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편다. 시 관계부서로 전화,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29-1760 신청하면 동행인이 신청자 집을 찾아가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 수납 후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2개 자격증이 있는 3명의 전문 인력을 동행인으로 신규 채용했다. 병원 안심 동행은 나이나 소득 관계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이다.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등도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 상황인 경우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로 한다. 동행 범위는 성남시 외에 인근 서울, 수원, 용인 지역 소재 병원을 포함한다. 이용 요금은 민간 서비스의 25% 수준인 시간당 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무료다. 차량 등 이동수단은 제공하지 않으며 택시 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물결표 쌓인 오후 6시이고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서 오전 9시 이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병원 가기 곤란한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의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 확대해 지역기업 활성화한다. 수원시가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의 공공발주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6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공공발주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공공발주사업 지원 정책과 참여 방법을 알렸다. 올해부터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발주사업,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지역기업의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기타공사와 1억 원 이하 용역물품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금액과 자격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과 입찰의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수원시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2천 물결표 쌓인 5천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했다. 올해에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5천만 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여성 장애인 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공공발주 사업 3회 발주 시 1회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5 물결표 쌓인 10회 발주 시 1회. 대상 금액은 2천 물결표 쌓인 5천만 원이다. 청년 창업기업은 2천만 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2천만 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 우선순위는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창업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이고 2천 물결표 쌓인 5천만 원 사업 우선순위는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여성 장애인 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다. 시는 발주 금액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기업을 우선으로 사업 발주 전에 감독부서와 협의해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분할계약제도 적극적으로 시행.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3년 5월 1일자 시행, 관급자 대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권장 등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계약법과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사업의 계획 단계, 예산 편성 기본 설계부터 분할계약을 검토하고 시기 권역별로 분할 발주해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시 지역기업 하도급 참여율을 70% 이상 권장하고 지역 인력 고용 장비 사용 권장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60%. 수원시 박물관 사업소, 박물관을 메타버스에 담는다.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수원 화성박물관의 전시 유물과 전시실을 메타버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터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 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다. 전시 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박물관 사업소와 아주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과는 4월 28일 아주대학교에서 문화예술의 융복합 실현과 지역문화발전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원시 3개 박물관의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등을 360도로 촬영하고 가상현실 공간에서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이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해 6월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와 문화예술을 융복합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공동 지도한다. 강경란 아주대 소프트웨어 융합대 학장은 아주대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박물관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원의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을 것고 전했다. 수원시 박물관 사업소 관계자는 두 기관이 지속해서 교류하며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